자, 처음에 벤츠가 C클래스와 E클래스의 파생형 모델들, 이 두 가지 모델은 원래 세단이잖아요. 이 세단 모델들의 파생형 모델들을 합쳤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급도 아니고 윗급과 아랫급이 합쳐진다니 이 혼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 이제 뚜껑을 달려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E 카브리올레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C클래스와 E클래스의 파생형 모델들을 합쳐둔 모델인 CLE 클래스, 그 중에서도 탑을 열 수가 있는 CLE 카브리올레입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까지는 아니고 상반기에 이 CLE 450 쿠페를 시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만간 이 카브리올레도 시승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200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좀 시승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가 좀 꼬여서 못하게 됐었는데,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지금 정도의 날씨만 되더라도 오픈 에어링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미리 했다면은 뜨거워, 이런 날씨는 역시 탑을 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승기를 전달을 해 드렸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오픈카를 꽤 오랜 기간 소유를 했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뚜껑을 못 열겠는 날을 딱 골라봐라 그러면 딱 3개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 그리고 너무 뜨거운 날이에요. 오히려 추운 날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이번 이 카브리올레를 소개를 한 데 있어서는 지금 시점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거든요. 벤츠를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나쯤은 로망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로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오픈카로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CLE 쿠페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CLE 쿠페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E클래스급 크기의 C클래스급 디자인을 섞어서 적절하게 믹스를 해준 그런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번 CLE 카브리올레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크기가 E클래스라기에는 조금 작고 C클래스라기에는 조금 더 큰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휠 베이스는 C클래스하고 동일합니다. 그거는 이제 플랫폼을 같은 거를 썼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들이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AMG 라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사실 이 그릴에 따라서 이 차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트림인지도 같이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요 바가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일반형이냐 아니면은 뭐 AMG 라인이 들어갔냐, 로고가 누워있느냐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CL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인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C가 들어가는 것들, 이게 사실은 모델명에서의 좀 함정이기는 해요. 원래 뭐 과거에는 C클래스 쿠페를 CLK라고 불렀는데, 이 CLK가 C클래스급 라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C클래스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가볍고 잘 달리는 차,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C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모델명들은 대체로 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꽤 달릴 맛이 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CLE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이 디자인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CLE 쿠페를 시승을 할 때 생각보다는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나왔는데 라고 의외의 만족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CLE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을 동시에 주면서도 또 다른 생각보다는 조금 더 밋밋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 동시에 좀 전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CLE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C클래스하고 E클래스를 합쳐둔 그런 모델이죠. C쿱과 E쿱이 합쳐서 CLE 쿠페가 됐고, C클래스 카브리올레와 E클래스 카브리올레가 합쳐져서 이 CLE 카브리올레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프레임 자체가 MRA2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금 W206 C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플랫폼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나왔었던 E클래스 쿠페라든가 E클래스 카브리올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역사인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들이 좀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4인승
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2+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뒷좌석의 공간은 확실히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러면서 뚜껑을 열었을 때의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밋밋해지는, 사실 쿠페 라인은 꽤 날렵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옆 측면 모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크게 무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오픈톱 카브리올레 치고는 조금 심심한 디자인을 가져갔다 라는 것만 뺀다면 봐줄만한 디자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쿠페와 카브리올레의 차이점을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 옆모습과 이 뒷모습일 겁니다. 루프가 차곡차곡 접혀서 트렁크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쿠페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매끄러운 라인들이 사라지게 됐죠. 사실 이런 카브리올레나 오픈카들은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라인이 진짜 이 차의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CLE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E클래스 같은 차들 혹은 C클래스 같은 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카브리올레 모델들의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쿠페와의 차이점이에요. 쿠페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그래도 41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을 가져가게 됐었는데, 이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이 탑이 접혀 들어가는, 그래서 라인을 완성을 하는 대신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 30에서 35리터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BMW도 4 시리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탑이 접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탑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탑이 접혀 들어간 부분이 트렁크 이 위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뭐 비가 계속 온다거나 해가지고 내가 탑을 열 계획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 버튼이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요 막이 안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널찍하게 요 트렁크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오픈카를 타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거든요. 저도 289 G4를 꽤 오랜 기간 타면서 늘 겪어왔었던 부분이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해왔던 부분인데, 트렁크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쿠페 모델과 비교를 해도 사실 이만큼의 공간을 더 트렁크 공간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LE 같은 경우, CLE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늘 메고 다니는 가방이라든가 촬영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놨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은 거의 다 꽉 찬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탑을 열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저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타까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게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하는 차인데 트렁크가 열리는 거는 뭐 레치를 열어서 그냥 팅하고 스프링처럼 튕겨 올려주는 거예요, 에어쇼바 이용해서. 하지만 닫을 때는 오로지 손으로만,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8천만 원에서 1억짜리 굉장히 멋진 차를 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페 같은 경우에는 450을 탔기 때문에 이번에 200을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이 되면서는 조금 더 심플해진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외관에 조금 더 멋진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은 아무래도 카브리올레와 쿠페의 차이도 있겠지만 450과 200의 차이까지 동시에 느껴져서 조금 더 심심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CLE 카브리올레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CLE 카브리올레의 실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모델 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들이에요. CLE 쿠페의 디자인과 AMG SL의 느낌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CLE 쿠페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탑을 열 수가 있는, 지붕을 열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 각도 조절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5도에서 40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햇빛이 강한 날 오픈에어링을 하더라도 또 요
디스플레이를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이쪽에 탑을 열고 닫기 위한 추가적인 조작 장치가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열어놨는데 이제 닫을 때도 그렇고 열 때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있으면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위쪽에 윈드 디플렉터를 오픈을 하는가 아니면 닫아두는가의 차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탑을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20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에서 50 정도 속도까지 이 탑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공학의 영역이거든요. 오픈 에어링을 할 때 사실 비가 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탑승자가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이 윈드 디플렉터를 전개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0에서 11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지간히 많이 오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이제 최근에 비가 올 때 보면 좀 뭐 스콜처럼 한 번에 폭탄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좀 달리면서 비를 피할 수가 있는, 물론 이제 속도가 내려가거나 멈추게 되면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면 비를 안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윈드 디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 보면은 와류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류를 줄여주는 용도, 그래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좀 덜 헝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발전을 하고 모델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용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트의 키네틱 조절이라든가 앰비언트 컬러의 조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편안하면서도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들 동시에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춰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쿠페까지는 그래도 좀 탈만 했는데 이 카브리올레에서는 정말 타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카브리올레나 이제 2+2 시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계점인데, 사실 이제 쿠페처럼 되어 있을 경우에는 뒤쪽까지 머리 라인이 쭉 길게 넘어갈 수 있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 탑에 오픈 모듈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브리올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히 오픈톱 모듈 때문에 좌우 공간도 더 좁아지게 되고, 뒤쪽에 탑이 보관되어야 되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 공간도 조금씩 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은 사실상 가방을 놓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겨울에도 생각보다는 이 오픈 에어링을 하기가 쉽거든요. 할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 에어스카프라는 게 달려 있어요. 여름에는 여기서 찬바람이 나오진 않는데 뜨거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탁 해서 목 쪽을 데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서 있다거나 서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카까지 입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지간해서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CLE 카브리올레 200 모델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브리올레 모델이기 때문에 좀 탑을 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탑을 닫았을 경우에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톱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하드톱 모델 혹은 쿠페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진동은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쪽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더 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그냥 소음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철판으로 닫혀 있는 것보다는 천으로 덮여져 있는 게 차단이 조금 더 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브리올레가 조금 더 시끄럽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차처럼 소프트 톱이 적용된 모델이 조금 더 시끄럽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200 카브리올레 모델이다 보니까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 그리고 9G 트로닉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는 32.6kg 포스미터를 발휘하고 있어요. 사실 스타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퍼포먼스는 강조를 했다는 것 치고는 조금 약한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450 모델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력이 아쉬운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450 모델을 보셔야 되는데 한 3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CLA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과하지 않고 딱 이 차가 추구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빠르게 달리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정지 가속이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서스펜션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450 모델하고 분명 차이가 있어요.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CLA 200 카브리올레는 다이나믹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요. 조금 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노면 정보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날 것처럼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실은 450이 조금 지나치게 편안한 쪽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450 모델이 조금 더 벤츠와 같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명성에 가까운 그런 편안함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CLA 200 카브리올레는 오픈톱 카브리올레가 추구를 하는 것들을 잘 선사를 해주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는 조금 더 낮을지 몰라도 주행을 하는 맛에 있어서는 CLA 200 카브리올레가 조금 더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기량이 깡패, 기통수가 깡패, 마력이 깡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남들이 안 타는 거를 타면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CLA 200 카브리올레가 정말 멋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그렇게 막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다른 뭐 세단 모델들처럼 소리만 우렁차고 엔진만 막 열심히 돌아가고 하지만 속도는 안 나고 그런 차냐 라고 하면서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부착한 것 때문에 옆에 유리를 닫아놨는데 이거를 열고 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늘이 너무 맑을 때는 진짜 이렇게 크루징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그냥 도로의 모든 환경들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주행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면은 너무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서 달려봐도 굉장히 편한 편에 해당을 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람 소리, 외부 소리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마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당한 편안함을 제공을 하는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요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자본 개입됐고 중국의 뭐 기술들이 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원가 절감을 심하게 했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갑자기 10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온 회사가 10년밖에 안 한 회사처럼 막 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기본 정도는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요즘 벤츠가 예전 벤츠 같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후려 깔만한 낙가마 취급을 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선택을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저는 이런 오픈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BMW의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4 시리즈 컴포터블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 톱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소프트 톱이냐 하드 톱이냐로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 소프트 톱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를 타고 달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뭔가 여유로움, 개방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4 시리즈 컨버터블도 분명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차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차지만, 같은 그런 개방감과 여유로움 속에서 평화로움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차, 이 CLE 200 카브리올레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달리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4 시리즈 쿠페를 갈 거예요. M4 쿠페가 됐든 뭐 420 쿠페가 됐든 뭐 아무튼 4 시리즈 쿠페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개방감에 더해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CLE 200 카브리올레를 사게 될 것 같아요. 450 같은 경우 분명 잘 달리는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E 카브리올레, 그 중에서도 CLE 200 카브리올레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차를 시승을 하려고 했던 원래 시기는 한 2달 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원래 계획을 했던 대로 시승을 했다면 좀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석이 지난 직후고 그러다 보니까 날도 조금 선선해지고, 물론 햇빛이 강하게 내리질 땐 좀 덥기는 하지만 요 정도 날씨라면은 이렇게 오픈톱을 열고서 오픈 에어링을 굉장히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 조건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픈카를 샀을 때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한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탑을 열고 달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어? 라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289 지포를 꽤 오랜 기간 소유를 하면서 웬만하면 탑을 열고 다녔어요. 미세먼지, 뭐 매연? 사실 매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을 하고서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청량감, 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를 소유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차를 소유를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나름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런 날씨 속에서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바람에 대한 시원함과 청량감은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오픈톱 카브리올레나 쿠페를 다시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차였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는 해요. 이 CLE 쿠페 같은 경우에도 200 모델이 한 7,260만원 정도, 이 카브리올레로 가게 되면 7,860만원 정도, 한 600만원 정도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고성능 모델인 450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쿠페가 됐든 카브리올레가 됐든 다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대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차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차가 벤츠라서 비싼 게 아니라 이거는 스타일리시하고 퍼포먼스를 강조를 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차가 실제로 발휘를 하는 뭐 재원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스타일리시하고 퍼포먼스를 강조를 한 모델이었고, 또 그런 모델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비싼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CLE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도 결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항상 이거는 그 문제가 따라와요. 여유가 된다면이 붙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 차를 샀을 때는 만족감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성능, 원래라면은 고성능의 AMG CLE라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EQ 파워, EQ 부스트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벤츠가 싫어하겠는데 EQ2 때문에 지금 많이 빠그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내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모델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는 요 200 모델이나 450 모델 중에서라도 한 대쯤은 좀 가져보는 것을 로망으로 삼고 드림카처럼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